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 1, 2동 장암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조혁 의원입니다. 금일 8호선 연장선, 둘째 GTX 신호선에 대한 지하화, 셋째 고산동 물류센터에 대한 백지 이행 관련된 세 가지 시정 질의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지금 금일이 이제 3차 지금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로서 이제 취임한 지 1년 되셨죠? 그렇네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예, 저도 작년 6일 지방선거 끝나고 1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숨가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제 장마 우기이다 보니까 1년 취임에 대한 기자회견을 생략하고 현장에 가졌다는 그 보도 자료를 봤는데 지금 장마철 우기에 대한 부분들 좀 제대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시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1년의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저는 1년 동안 가장 먼저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예비 엄마들, 젊은 엄마들에 대한 부분들, 아이들 육아에 대한 굉장히 고통, 힘듦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제2호 24시 아동 지원 조례를 논산시 다음으로 발의를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저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대한민국 제1호로 전기 충전소 규제 관련된 조례를 이제 발의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왕성하고 활동적인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민들.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현안 과제들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1년 동안 소회를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시장님? 예, 1년 동안 우리 의정부시를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끌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장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LH 경기북부 본부의 유치라든지 아니면 고산동의 아이돌봄 클러스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일 CRC에 대해서 관통도로의 개통의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 교통의 문제, 또 생태 환경에 대한 문제, 또 문화 관련해서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 1,600여 공직자와 함께 그 틀을 잡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단 이제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정부 관내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함께 협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1년 동안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여야와 함께 같이 협업해서 의정부 시민들 위해서 함께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민분들이 가장 지금 관심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8호선에 대한 연장선 과연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도입될 수 있는지. 근데 이 부분은 좀 많은 역사를 갖고 있죠, 시장님? 그렇습니다. 예, 비단 이게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 아니라 지금 2016년인가요? 그때부터 좀 많은 역사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의 어떤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별바람되는 연장선에 대한 부분들 과연 가능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이 사안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철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에서는 10년 단위의 철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그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미리 예견되어져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가장 시급한 것은 2025년에 5차 국가철도계획에 8호선을 신규 사업으로 넣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런 사안이야말로 정말 관련된 전문기관의 연구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결코 주장으로 해결할 수는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야 되고 하기 위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그 부분의 결론을 얻어서 2025년 5차 국가철도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 이미 이제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8호선에 대한 별내 의정부의 남양주에서 의정부까지 8호선의 연장선의 염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중간에 시장님 그 전 시장도 안병준 시장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고 있었지만 과연 이걸 꽃을 피울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그 연역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 타당성에 대한 분들, 경제성, 그 BC, 그 비용 대비해서 수익성이 과연 낮는지, 편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우리가 가장 큰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남양주에서 지금 별가람역에서 탑성역까지가 7km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경제 타당성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역이 없는 부분, 그리고 이제 남양주 쪽에서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학을 빼고 이제 동쪽을 빼고 이제 바로 직선으로 가니까 청학에 있는 부분들, 남양주에 있는 청학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반발, 뭐 이런 이제 지역 여론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양주에서 우리 의정부로 오는 데 있어서 한 7km에서 8km 정도가 될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공간을 오게 되면서 BC 분석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규제로 인한 수혜가 생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설득시켜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동부권역의 밀락 고산 쪽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곳에 대한 철도 교통이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고산의 범행정 타운이든지 등등, 그 다음에 스탠리가 개발되는 경우 등등을 포함시켜서, 그리고 정책적인 고려까지 포함시켜서 2025년도에 포함시키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의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에 이번 행감을 하면서도 각 부서에 대해서 좀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항상 의정부 집행부가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것, 시기 적절하게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 함께 연동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벌써 이미 우리가 4차 국가 철도망에서 들어갔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좀 다소 시민들의 기준에 볼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미 2021년 3월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집어넣었죠. 그때 당시에는 해도 노력을 안 하진 않았다고 이제 판단은 되어집니다. 제 느낌엔 아마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 국가를 설득시킬 만한 그런 BC 분석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하자라고 하는 정도의 의견을 넣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정책을 세일을 하는 데 있어서 통상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정책 세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좀 더 촘촘하게 잘 연구된 연구 자료를 최소한 내년도 한 9월 10월 정도까지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1년 정도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설득을 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내년에 총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지역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공약으로 대두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별가람역에서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고산지구, 그다음에 을지대 녹양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가람역에서 녹양역 구간 15km 정도 구간을 1단으로 일단 잡아놨고요. 그리고 제2항 같은 경우는 이제 별가람역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의정부역 14.5km, 복합문화단지를 지나서 고산지구, 일락이지구, 신곡동 일대를 지나서 의정부역으로 가는 것. 근데 결정적으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막혔던 부분이 결국은 BC에서 0.5 미만을 받다 보니까 결국 타당성을 받지 못했던 이제 장애물을 거기서 걷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1년 4월에 그 김일철 의원이 청각고산 탑석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신청하면서 2020년 7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시해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제 최종 확정은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여기에 우리가 이 고시 선정은 됐지만 이어나가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은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1년 3월달에 검토 사업으로 넣은 것, 저는 그것만도 상당히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2025년에 신규 사업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는 다소 급하게 그 노선에 대해서 탑석으로 연결을 했는데 이 탑석으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옳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탑석으로 연결하는 경우에 아쉬움은 고산 밀락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철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의 동향을 파악하게 되는 것은 GTX C 노선에 대한 연장 노선에 대한 검토들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양주로 가는 덕정으로 가는 노선이고 하나는 의정부역에서 지선으로 빠져나와서 밀락 고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8호선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흐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탑석역의 경우에는 일반 전철이 아니고 경전철이기 때문에 이 8호선의 일반의 흐름을 무거울중자의 중전철로 연결시키지 않고 경전철로 연결시키는 게 과연 우리 의정부시에 바람직하냐 이 부분은 꼭 짚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이것에 대해서 그 연구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8, 9월까지는 연구가 저희들이 좀 속도를 내서 끝내고 한 1년 가까이 정책 세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5차 국가 철도망 그 구축 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소 이제 물리적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빨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연구 용역이 나와야 내년도 5차 예, 구축망 최대한 철도 계획에 넣을 수 최대한 있기 때문에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에 정책 세일을 한 1년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4차 지금의 우리가 누구를 잘하고 잘못했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 시민들의 입장에서 염원하고 있었던 부분들. 저도 이제 시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2016년부터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공약상으로 집어넣고 많은 그 이후에 시장의 공약상으로 집어넣으면서 염원을 했지만 지금까지 왜 8호선에 대한 유정선을 잡지 못했을까에 대한 사실 아쉬움이 좀 있었던 부분이 크거든요.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나마 지금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나간 거는 정말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이거를 교두부로 삼아서 5차 국가 철도망에 반드시 우리가 집어넣어서 BC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경제성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직은 밀락지구나 고산지구에 대한 경제성 BC 검토를 하기에는 좀 다소 좀 여력이 부족하죠.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TX C 노선의 의정부역과 연결시켰을 때 새로운 수요가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법무행정타운의 문제, 캠프스탠리의 문제, 이 캠프스탠리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들이 논의가 되고 하다 보면 수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은 좀 더 정책적인 부분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어떤 BC의 문제, 비용 대비해서 과연 편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어떤 경제성의 부분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는 지금까지 한수 이북의 지역을 갖고 있었고 수도권의 정비계획법에서 많은 것들이 규제가 됐었고 두 번째는 한강 수계 유역이다 보니까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정부시는 혜택은 받지 못하고 의무만을 부담되어 지었던 이런 도시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점을 이거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좀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8호선의 연장이 결국은 수도권 순환철도망의 연결의 마지막 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남양주 별내에서 우리 의정부 고산까지 오는 한 8km 정도 그 공간이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전체를 잇는 데는 필수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BC 분석해서 정책적으로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어필하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2018년도인가요? 그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국가 순환 철도망 계획을 이제 잡혔을 때 그때 좀 공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가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8호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4차 국가 철도망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물리적으로 이미 아쉽지만 이미 시기가 이제 지나갔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우리가 이제 용역을 집어넣고 3억 5천, 1억 5천, 5억 정도를 우리가 용역 비용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수 이북으로서 받았던 이런 그 불이익을 충분히 저는 어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8호선의 연장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시장님 검토해 주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GTX 그 신호선 지화와 관련된 부분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좀 시장님께서 아까 뭐 7호선의 복선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제가 초두에 그 보충 질의를 하면서 시민분들한테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야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은 전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민분들도 굉장히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여기서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지하와 급속 급행 절도라 그러죠. 대략 한 25,000볼트의 최고 속도가 180km 정도. 그리고 확인해봤더니 창동역에서 그 삼성역까지 대략 한 13분 정도면 돌파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그 의정부도 수원까지 가는데 한 15분 내에 돌파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그 일일 생활권이 아니라 이제 반나절 생활권으로 우리가 접어들 수 있는 이제 시대에 우리가 돌입하게 됐다라는 점은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도 좋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지하화가 아니라 지상화로 들어간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도근 회장님께서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논의는 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의 노력이 골든타임을 놓친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지하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시지만 결국은 BC의 문제에 걸려서 지상의 노선을 같이 쓰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던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정부시 입장에서 볼 때, 의정부시의 향후 도시 발전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화되어 있는 부분을 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것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이건 단순한 희망 고문은 아닙니다. 희망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 정부도 지상철도를 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정의 문제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 특별법을 통해서 서울시, 인천시를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경기도 노선 중에도 핵심적인 노선이 몇 개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노선이 의정부로 오고 있는 도봉역부터 의정부에 오는 역, 그 다음에 서울에서 수원 가는 이런 노선들일 것입니다. 그런 노선들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정책 이슈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서는 제가 잘 봤습니다. 경인선에 대한 지하와 함께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의정부도 연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염원. 물론 뭐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의 현실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과연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요. 예. 그래서 그걸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하고 한번 시장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GTX 신호선 관련된 그 부분은 의정부 시민분들께서도 분명히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에 대해서 천천하게 좀 풀어 나가면서 좀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시민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GTX 신호선은 수원역에서 남부의 수원역에서 양주의 덕정역까지 대략 74km, 국가 예산으로 한 4조 3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2014년 2월 28일 날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처음엔 당초에는 의정부와 금정역까지 노선을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타가 안 나왔습니다. BC가 안 나왔어요. 경제타당성이 한 0.66 정도. 그렇게 됐다가 2015년 7월 9일 날, 뭐 시장님께도 아시다시피 7월 9일 날 이제 투트랙으로 갑니다. 의정부역에서 도봉산 구간에 어떤 경원선을 이용하는 지상화, 뭐 지하화가 아니라 지상화로 가는 것 검토 하나. 그리고 금정역에서 사당 구간,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과천선 기준이 되겠죠. 이거를 그대로 철로를 사용하자라고 했더니 그
그 예타가 BC가 확실히 확 올라갑니다. BC가 1.03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단순 노선으로 잡았을 때는 0.66이었던 BC가 그 이제는 기존의 선로를 이용하자라고 하고 검토를 했더니 1.03으로 이제 예타가 올라갑니다. 수익성이 충분히 타당성이 올라갔죠. 그리고 2017년 11월 18일 날 국토부는 북쪽이죠. 그 경원선을 철로를 이용하면서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지 말고 덕정역까지 가자라고 이제 검토를 했고요. 남쪽에서도 경부선이 철로를 이용해서 수원역까지 연장을 시키자라고 해서 기재부에도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BC가 이제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36까지 올라갑니다. 거기 아마 거기에 대한 근거는 기재부나 그 국토부에서 기재부에서 판단했던 근거는 지하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선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 최종 1.36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이렇게 그 경제적 타당성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지상화를 활용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엎어서 지하화로 간다라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첫 번째 이 문제점을 우리가 일단 제가 시장님께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하화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시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BC를 맞출 수 있겠느냐, 타당하느냐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지하의 대심도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금 중지시키고 설계를 변경하는 것, 우리 시민들의 기대는 2028년에 지상이라도 의정부에서부터 서울의 삼성역까지 16km 도달하는 그 철도가 빨리 건설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철도 문제는 실제 거론이 돼서 그것이 실현이 되기까지 빨라야 20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문제대로 지적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의 몇 개 노선 중에서 이쪽 노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라고는 인식을 줘서 특별법 형태로 저는 다루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 일반 시민들에게 2018년에 지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철도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관리 방식으로 볼 때 서울의 도봉구부터 의정부까지 지하화가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그 문제를 끊임없이 이슈화시켜서 국가의 다른 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빨리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 그건 지금부터 준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 물론 시장님의 그런 의지 충분히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시민 어느 한 사람도 지상화보다는 지하를 생각하지 않는 시민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집행부나 시장님께서도 시민분들한테는 명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예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던 이유가, 예타가 올라갔던 이유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기존의 선로를 활용했기 때문에 예타가 그 BC의 어떤 타당성이 올라갔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봉창동 구간은 지하화로 이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이죠. 2023년 5월 8일 날 국토부에서 도봉 구간을 지하로 통과하는 내용을 설계 이행을 이제 공문을 이제 보내라라고 이제 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죠. 지금 사업하고 있는 컨소시엄이요. 그래서 보냈는데 이때 당시에는 처음에 당초 계획은 그러니까 창동에서 그 도봉까지의 당초 계획은 지하 구간 아니었습니까? 예,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당초는 도봉까지 지하하는 것으로였는데 실무적인 착오에 의해서 창동까지 되는 것으로 문제가 된 것을 이번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한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까지 내렸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서울의 구간의 경우에는 당초에 도봉까지 지하를 하는 전제하에서 BC를 맞췄던 것이고요. 우리는 의정부까지는 지상으로 해서 BC를 맞췄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이슈로서 문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도봉에서 창동까지는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이 아마 시장님과 저가 아는 내용이 이제 팩트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2020년 6월에 그 창동역에서 도봉산역까지 그러니까 처음 당초에는 지하했던 것들이
그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실시 협약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지하화가 아니라 지상화로 가면 거기에 대한 그 소요 비용, 건설 소요 비용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변경이 됐고 그 이후에 그 도봉 구민들과 도봉구 관련된 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착오에 대한 부분의 어떤 감사 청구까지 포함하여 결국은 지하화로 갔다는 부분인데 저는 제가 아쉬운 게 부분이 뭐냐면 이때 당시가 오랜 년이 아니라 2021년이라는 시기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정부도 같이 연동해서 지하화로 갈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이 그 시장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언제 시장직이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당초 서울 구간의 BC 분석할 때는 도봉까지 넣어서 BC 분석을 마쳤던 것이고요. 우리 의정부까지는 포함 안 시키고 BC 분석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돼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거는 서로의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일이고 제가 이거는 논쟁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어떤 세세한 자잘구레한 논쟁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도봉구가 처음에 지하로 갔다가 지상으로 변경이 된 거는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잘못된 걸 정정하는 그래서 뜻입니다. 지하화에서 지상에서 지하화에서 지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거기에 대한 어떤 도봉구의 어떤 적극적인 시민들의 노력, 국민들의 도봉 구민의 노력, 도봉구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지하화로 가게 됐고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설계 변경의 어떤 공문을 받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중간에 자잘구레한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행정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상 구간이 이미 선정된 거는 당연 사실 아니겠습니까? 2021년 6월에 국토교통부 사업고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실시 협약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지상 건설로 구간으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하에서 그러니까 BC의 문제가 아니라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협약에 따라서 이행이 되는 부분에서 만약에 그대로 도봉구나 도봉 구민들의 노력을 안 했다면 그대로 그냥 지상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잘못된 거를 어쨌든 도봉구는 바로 잡은 거죠. 만약에 우리 의정부시도 의정부시까지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BC를 고려를 해서 했는데 착오로 저 도봉구까지만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쓰든지 그것을 바로 잡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사안인 것입니다. 예, 뭐 이해도가 뭐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을 하다 보면 1차와 2차에 또 논쟁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 그거는 이제 서면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뭐 충분히 시장님께서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행정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행정.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2021년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도봉구가 당시에 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실시 협약을 통해서 지하화했던 당초 계획이 그러니까 도봉구까지는 뭐 지하화에 대한 계획은 그건 맞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의정부까지는 경원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상화 경원선을 이용한다는 그 취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도봉구가 2021년에 그 지하화에 대한 어떤 염원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의정부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였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 의정부의 행정에 대해서는 이제는 두 수를 보고 세 수를 볼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시장님. 예, 그런 부분 취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이제 본질적인 좀 그런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지하화에 대한 부분 과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까 좀 그 특별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착공이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공사 변경에 대한 가능성 과연 우리가 충분히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2028년도에 현재 개통을 목표로 하는 그 계획에서 지하화로 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하고 이슈화해야 향후 그것이 개통이 되고 10년 후에 다시 지하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대도시권의 철도 교통에 대해서 지하화하려고 하는 그 사업의 특별법을 만들 때 우선순위에 들어가려고 지금부터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는 저도 시장님의 의견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가오하면서 항상 타이밍을 놓치고 놓쳤던 이런 그 행정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뭐 이제 왜 지하화가 안 됐으니까 뭐 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우리의 원하는 방향, 원하는 어떤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하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GTX에 대한 신호세에 대한 어떤 염원 바라고 있고 그 지하화가 되면 정말 지하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하자면 그래서 지금 답변서를 받아 봤을 때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답변서에 적시를 해주냐면 지하화를 추진할 방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설계를 변경하는 방법과 추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보통 이게 통상적으로 진행 중인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선례들이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이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것보다 더 문제는 저는 빨리 개통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설계 진행 중인 사업을 중지시키고 변경하는 것은 현실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론상은 가능하겠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개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의정부시뿐만이 아니고 수원 구간의 노선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지금 지상으로 가는 철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 형태로 이 부분이 다뤄지게 될 텐데 그때 넣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정부시 영구에 GTX-C 노선을 지하화할 때 과연 비용이 얼마 들어가게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되고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연구 항목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현재로서는 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그 지하화를 가기는 상당히 일단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노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후에 향후에 이제 지하화를 할 수 있는 어떤 2차적인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렇게 뭐 시민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지상화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고통, 소음의 피해라든가 그 분진이나 이런 그 먼지에 대한 피해들은 고스란히 일단은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시장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방음벽의 문제라든지 그 또 고속철이 올 때와 지금의 철도가 갔을 때 주변에 그 미관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그거 꼼꼼히 다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그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일단 시민분도 충분히 아마 입장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GTX 신호선이 바로 지하화로 갈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고 물리적인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의정부시가 지상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뭐 철도 어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망의 어떤 단순한 단기간의 어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5년 1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향후에 지하화로 갈 수 있는 방안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시민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2028년에 개통 시기를 우리 늦춰지는 것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빨리 개통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문제 제기해서 저는 다른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분들께서는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왔던 내용대로 GTX 신호선의 어떤 지하화에 대한 시장님의 어떤 의지 분명히 저는 오늘은 분명히 봤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지하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시민분들이 충분히 알게 되는 아마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하화로 갈 수 있는 방법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그리고 경인선과 지하화 같은 유사 사례를 참조해서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향후에 지하화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아마 시민분들이 충분히 입장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소 시민의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 그 청사진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 당초에 그 김동훈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지하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당장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당장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시민분들이 좀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당장
지화 가능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은 없고 어쨌든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 염원이 의정부시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동서로 분리되어 있는 그 분리의 핵심이 결국 철도 노선인데 그것을 지하화시켰을 때 그 지상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의정부 발전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야 되고 다만 그것에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는 합의점을 가지고 갈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시간이 지금 많이 지금 이제 지체가 되고 있어서 이제 마지막 지금 또 다른 마지막 세 번째 질인데요, 시장님. 아마 고산동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고산동에 있는 물류센터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1호 업무 지시였고 그리고 저도 이제 세 차례 아마 제가 시정 질의하면서 이제 단골 손님이 된 것 같아요. 고산동의 물류센터가 과연 백지화가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지금 이거를 보시는 시민분들 중에서도 고산동 주민분들이 가장 아마 관심 깊게 아마 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답변서에 대한 내용은 지금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예,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백지화에 대한 의지나 백지화를 위한 노력이 그걸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그 물류 단지에 대한 용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관계인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해관계인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그것을 낱낱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리듬시티에 있는 이제 사업자들이 올해 4월에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했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가 다시 2023년 5월 25일 날 감사원의 감사 주요 사항으로 분류가 돼서 경기도 감사실로 감사관실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가 이미 당초에 건축허가까지 이미 진행이 된 상황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데한 부분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변경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행감 때도 그 대표분들과 직접 그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질의했던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보자면 결국은 이 모든 물류센터에 대한 어떤 백지화는 당사자인 리듬시티에 있는 두동의 물류센터에 있는 사업자들이 어떤 용도 변경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시장님? 저는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과연 당초에 물류센터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든 사업자든 당초에 물류센터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여 다른 타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게 가능성이 좀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궁금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하면서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류기지는 전체 리듬시티의 사업 부지의 한 11% 정도 차지하는 부지입니다. 나머지 89%의 부지에 대해서 연계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한쪽이 손실이 되는 경우를 다른 쪽에서 커버하는 방법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사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이러저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관계인에 있어서의 거기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물류센터의 투자자와 리듬시티의 투자자와 상당히 중첩성이 갖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34%의 투자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인허가를 검토를 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위를 적절하게 관련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전부 통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의 적극적인 의지는 저도 공감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GTX 신호선 지하화의 염원과 함께 고산동의 물류센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백지화를 원하는 모든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부분인데 과연 이 현실적인 이런 방안이 김주호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시의회 회의 기치 제66조 2 시정에 관한 질문 제4항에 따라서 일문 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과 답변 시간이 4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니 보충 질문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분 이내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분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좀 마이크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시민분들은 예, 일단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후에 못다한 질의는 추가 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신호선의 지하화 그리고 8호선의 연장선 그리고 그 고산동의 물류센터의 백지화 어느 하나 쉬운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한 건 집행부에게 당부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과거에 그 집행부가 했던 그 관행들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어떤 집행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한 발 더 나서는 두 단계, 세 단계, 두 수를 보고 세 수를 볼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시장님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금의 자잘못,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정부시가 나아갈 어떤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시민이 원하고 바라고 행복한 어떤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잠시 발언을 중지하시고 발언 시간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분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셨던 8호선 GTX 신호선 그리고 물류센터 정말 쉬운 과제들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꼭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 꼭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이 뜻을 모아서 한 걸음 한 시장님, 걸음 준비했을 때 잠깐만요. 반드시 가능하다고 김주호 생각합니다. 의원님 자리 이석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예, 하나하나 꼭 해야 될 것들 차분히 하나하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호 의원과 김동군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은 의정부 시의회 회의 기치 제66조 제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의원이 보충 질문을 듣고 김동구 시장이 답변을 듣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호 의원. 의정부시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2 제3항에 따라 질문위원이 우선하여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주호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차 고산동 물류센터 단지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그래서 이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께 그 리듬시티 관련된 교통 영향 평가를 현재 지금 그 사업자가 진행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업자에게 그 용도의 어떤 변경에 대한 어떤 그 사업성을 변경하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과연 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입장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호 의원 보충 질문에 김동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터의 교통영 평가는 형식적으로는 건물 두 동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채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동을 전체를 묶어서 봐야 될 것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쪼개서 한 평가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도 변경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만약 사업용도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의정부시든 아니면 사업자든 서로가 루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루저가 되는 방법은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바람직한 문제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의 지위에서 그리고 인허가를 맡고 있는 행정관청의 지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서로가 윈윈이 되도록 끌어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